정의라는 건 뭐냐면 용어의 뜻이야.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한다.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지?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.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야.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나타낸 문장. 그게 정의가 되는 거야. 이등변 삼각형의 뜻. 자,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야?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 거지.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지. 이런 게 정의야. 이 용어의 뜻을 나타낸 문장. 이등변 삼각형의 뜻, 평행사변형의 뜻, 직사각형의 뜻. 이게 정의고, 자,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기는 했을 텐데 증명이라는 것은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이미 알고 있는 정의나 정리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, 그게 증명이야.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. 너 뭐 증명해봐 이렇게 하잖아.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증명이고,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게 밝혀졌어.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야. 참인 명제가 정리가 되는 거야.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진 것, 그게 정리인데,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. 이등변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다. 그런 삼각형. 이 용어의 뜻은 이건데,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정리가 있어.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. 얘는 처음부터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고, 얘는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.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,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.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대.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대. 이거는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. 얘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요 꼭지점에서 각을 2등분을 하는 선을 그어보면 각을 2등분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요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. 따라서 얘랑 무슨 합동이야? SAS 합동이 돼. SAS 합동이니까 얘랑 합동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명제를 증명을 한 거지. 이 명제를 증명을 했어. 따라서 얘가 참이라는 게 밝혀졌지.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참인 것이 밝혀진 것. 이 명제를 정리라고 하는 거야.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거였어.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와 자,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가 같고 또 두 쌍의 대각의 크기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. 이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증명을 해준 거야. 누군가가 증명을 해서 얘가 참이라는 걸 밝힌 거. 그래서 얘는 정리가 되는 거야. 직사각형의 원래 뜻은 이거잖아. 그런데 직사각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같아.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. 이렇게 이등분한다 라는 것은 얘도 증명이 된 거야. 누군가가 증명을 해서 이게 참이라는 게 밝혀졌어. 그래서 얘는 정리라고 하는 거야.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다. 그냥 이 용어의 뜻 자체이기 때문에 얘는 증명이 필요 없어.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는데 정리는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는 게 밝혀진 것들, 그런 참인 명제들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두 가지가 있어.
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냐면 어떤 명제, P면 Q이다. 이게 참이라는 걸 보이기가 어려우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대우, 이 대우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대우가 참이면 이 명제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지. 그래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다.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. 또 귀류법은 뭐냐면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할 거야.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더니 뭔가 모순이 생겨. 따라서 얘를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으면 이 결론이 참이 되는 거지.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. 이런 걸 귀류법이라고 할 거야. 자, 명제가 있어.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,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.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를 바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거든.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거야. 우선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.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가정이 여기고 결론이 여기니까 얘를 각각 부정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A,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. 얘 부정하면 뭐지? A, B가 둘 다 A, B가 모두 홀수이다. A, B가 모두 홀수이면 여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? A 플러스 B가 짝수이다. 이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되는 거지. 자, 이 대우가 참이라는 걸 보일 거야. 증명을 해보자. A, B가 모두 홀수라고 했잖아. A, B가 홀수이면 자,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지? 홀수면 2m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. 짝수면 그냥 2m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짝수지. 홀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b는 2n 플러스 1이라고 하자. 이때 m과 n은 어떻게 돼야 될까? 요 m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? 0. m이 0이면 a가 1이 되지. 1이면 3이고 2면 5고 0, 1, 2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a가 1, 3, 5, 7, 9 이렇게 홀수가 되는 거지. n도 마찬가지로 n에 0, 1, 2, 3, 4 이런 숫자들이 들어와야 돼. 따라서 m과 n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.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안 돼. 자연수라고 하면 0이 안 들어가니까 0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거야. 자, AB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놨어. 식으로 표현을 했어. AB를. 자, 그러면 가정은 이제 해결이 됐거든. 이제 A 플러스 B가 짝수라는 걸 보여야 돼. A 플러스 B를 해볼까? 2n 플러스 1이랑 2n 플러스 1을 더해봤더니 더해보면 2m 플러스 2n 플러스 2 얘가 짝수라는 걸 보여야 되지. 얘가 짝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2로 묶어보자. 2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니까 2의 배수네. 2 곱하기 요거네. 따라서 얘는 짝수지. A 플러스 B가 짝수이다.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, 얘가 참이라는 걸 보인 거지. 주어진 명제, 처음에 여기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면 그 명제도 참이지.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.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. 처음에 이 명제를 바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의 대우를 구해봤더니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.